안녕하십니까? 박 기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쓰지만 잘 의식하지 못하는 바로 전기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콘센트에 꽂으면 나오는 무형의 서비스처럼 여겨졌습니다. 기름이나 가스처럼 직접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니라 매달 고지서로 한 번에 요금을 납부하는 구조였죠. 그런데 해외에선 이미 이 전기가 무형의 서비스에서 유형의 상품으로 바뀌는 흐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그 생생한 사례들을 소개하며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변화를 짚어보겠습니다. 1. 미국 집이 발전소가 되고 전기가 수익이 된다. 미국에서는 이미 전기를 돈으로 바꾸는 제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테슬라의 VPP, 가상발전소 버추얼 파워 플랜트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가정용 배터리나 테슬라 파워월을 가진 집이 전력망에 연결돼 피크 시간에 남는 전기를 방전하면 1kWh당 2달러를 보상받습니다. 예를 들어 10kWh를 내보내면 단 한 번에 20달러가 들어옵니다. 텍사스 ERCOT 지역에서는 연간 배터리 1대당 최대 400달러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즉, 집안에 설치한 배터리가 단순히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가 아니라 매달 월세를 벌어다주는 자산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변화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도 있습니다. 미국 연방에너지규제기관인 FERC는 오더 2221을 통해 가정용 배터리나 전기차 같은 분산형 에너지 자원이 전력 도매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발전소만 전기를 파는 게 아니라 개인이 생산하고 저장한 전기도 상품으로 거래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영국 전기요금이 30분마다 달라진다. 영국은 전기를 상품화하는 실험실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크터푸스 에너지의 애절 요금제입니다. 이 요금제는 30분마다 전기요금이 변동합니다. 태풍이 불어 바람이 많이 불면 풍력 발전이 넘쳐서 전기요금이 내려갑니다. 심지어 전기가 너무 많이 생산되는 날에는 마이너스 요금이 적용돼 전기를 쓰면 오히려 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이빙 세션즈라는 제도입니다.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시간대에 전기 사용을 줄이면 그만큼 현금이나 크레딧을 돌려줍니다. 즉, 전기를 아끼는 게 단순히 절약이 아니라 곧 수익 활동이 되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참여율이 11% 정도로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국 규제기관 OFGEM이 시간대별 가격제, 동적, 요금제 캡 등을 도입하려는 만큼 전기 거래가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3. 유럽연합법으로 열어둔 전력거래 시장. 2024년 7월 유럽연합은 전력시장 개편안을 발효했습니다. 이 개편안에는 중요한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저장장치와 수요 반응 자원이 공식적으로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둘째, 에너지 커뮤니티라는 이름으로 지역 주민이나 마을 단위가 직접 전력을 생산 저장 거래할 수 있게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실험이 아니라 유럽 전체 차원에서 전기를 상품처럼 다루기 시작했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르노가 신형 전기차 르노오를 통해 양방향 충전 비이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내 차를 주차장에 세워두는 것만으로 전기를 그리드에 되팔아 수익을 얻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네덜란드의 위트레흐트 UTRECHT에서는 500대 규모의 VEG 카쉐어링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교통 서비스가 아니라 도시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배터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실험입니다. 4. 호주 세계 최대의 가상발전소. 호주는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발전소 VPP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호주에서는 테슬라와 AGL이 협력해 수천 가구의 태양광 패널과 가정용 배터리를 연결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가정은 전기요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남는 전기를 판매해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호주는 태양광 보급률이 높고 가정용 배터리 설치가 빠르게 늘면서 전기 자급자족 판매 모델이 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5. 배경 왜 지금 이런 변화가 가능한가? 첫째, 배터리 가격 하락입니다. 2024년 리튬이온 배터리 팩 가격은 평균 115달러 kWh로 전년 대비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배터리 가격이 낮아질수록 전기를 저장하고 거래하는 모델의 경제성이 커집니다. 둘째, 저장 설비 급증입니다. 2024년 전 세계 신규 저장 설비 용량은
12.3GW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과거 소규모 실험 수준이었던 전기 저장이 이제는 본격적인 산업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정책과 제도의 변화입니다. 미국의 FERC 2222 유럽의 전력시장 개편처럼 제도적으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개인이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6. 생활 속 변화. 전기는 이제 돈이 된다. 앞으로는 전기를 싸게 사서 비쌀 때 쓰는 건 기본이 됩니다. 가정에서는 낮에 태양광으로 충전하고 밤에 그 전기를 사용합니다. 개인은 출근길에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우면 전기차가 전력망에 연결돼 자동으로 전기 판매를 합니다. 퇴근 후 집에 오면 차에서 전기를 꺼내 가정 전력을 충당합니다. 아파트 단지 전체가 하나의 전력 저장소가 되어 남는 전기를 외부에 판매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전기요금을 아끼는 수준을 넘어 전기가 새로운 투자 자산이 되는 길을 열어줍니다. 7. 넘어야 할 과제. 물론 한계도 존재합니다. 아직은 PEP 전기 거래가 대부분 파일럿 단계이고 정산 시스템과 소비자 보호 장치가 필요합니다. 동적 요금제 참여율이 낮아 대중화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사이버 보안 문제와 국제 표준 정착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제는 기술과 제도가 발달할수록 하나씩 해결될 문제입니다. 8. 결론. 전기는 무형에서 유형으로. 전기는 오랫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로만 취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영국, 유럽, 호주 곳곳에서 이미 전기를 사고 팔며 돈을 버는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전기는 단순히 쓰고 요금 내는 것이 아니라 저장하고 거래하며 투자하는 유형의 상품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기름과 가스를 사고 팔던 시대가 끝나가고 전기를 사고 파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도 머지않아 이 흐름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앞으로 전기세 고지서를 받는 대신 우리는 전기 시세표를 확인하며 전기를 매매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